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21일 오늘의 데일리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 갑자기 위쪽에서 쭉 하고 밀려서 이건 뭐야? 이런 느낌으로 보셔서 그동안 잘 가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 이거를 생각해서 봤었을 때 일단 미국 증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단기적인 추세가 살짝 훼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800인데요. 이 정도까지 다시 지지해서 바로 돌아가는 것들 확인되면은 단기 매물 짧고 빠르게 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가는 국면이 나올 텐데 이게 좀 버겁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확인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정도 그러면은 아마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14,500 중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해외 증시 잠깐 볼까요? 지금 중국도 개장을 했을 텐데 중국 증시 또 빠집니다. 0.4% 하락.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느낌, 요상한 느낌 나오고 있고 홍콩 증시 또 빠지고요. 홍콩 증시는 패턴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반등 시도했다가 제자리에서 약간 소멸되는 상황들, 거래가 못 살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들 안 좋습니다. 중국 쪽은 지금 결론은 어렵다.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환율과 여러 가지 변화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환율도 다시 1,303원대 요거 1,300원대 밑으로 제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하게 원화가 대응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310원 이상으로 쭉 돌아가기는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달러 환율 봤을 때 102에 또 왔다 갔었다. 이게 밑으로 좀 내려오기 시작해야 원화도 1290원 이탈해서 제대로 원화 강세가 나올 텐데 요게 아직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쪽들이 눈길이 간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일단 미국은 조금 더 며칠 지켜야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국내 증시는 오늘 시작과 함께 약하게 시작했다가 장 초반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막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또 뭐 거의 로봇 춤을 추고 있네요. 네, 그런데 오늘 나왔던 게 지금 아까 10시 좀 넘어가면서 나왔던 게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이제 거의 정부 쪽에서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50억 늘어났고 이 주변에서도 보니까 내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줄인 부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남았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종목이나 아니면 비중도 줄였는데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줄여서 이제 내려갈까 기준을 밑으로 내려갈까 했던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특히 며칠은 좀 지켜보자. 미국이 저렇게 된 상황들이고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러면 지금은 약간 어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단기 이동평균선과 좀 지지권을 딱 맞출 수 있는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조드렸던 게 첫 번째 2590선 그리고 또 살짝 지난번 고가까지도 확인한다. 그러면은 2570선 이 정도 부분이 중요한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2590도 이 갭이 나왔지만 갭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나오느냐 아니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에 맞추고 끝나느냐 요거는 아마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정도쯤 돼서 요거를 내가 추가로 매수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어떤 지지권 흐름들을 맞춰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확인하고 가보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잠깐만 내년까지 해서 금리도 인하한다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자 주식 다시 하자라는 쪽에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한때 48조, 50조 왔다 갔다 했던 게 예탁금이 다시 51조대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내년 초까지 해서 50조대를 지켜서 그 위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나마 유동성이 보강이 된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신용은 안 늘어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요 지지권들 흐름들 보시면서 약간 그런 때 흐름들이 들어올 때마다 대응을 해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의 섹터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쪽에서 섹터별 동향을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움직인 쪽은 탄소 나노튜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 종목 하나가 상한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제습기 이쪽도 LG전자가 살짝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LG전자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증자받느라고 그랬구나 생각 들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전장사업부 물적 분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확인을 시켜줘야죠. 뭐 절대 안 해, 이것도 없고, 뭐 아예 얘기도 안 꺼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충격받았던 거 LG 디스플레이가 약간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같이 비슷하게 올라오긴 합니다만, 지금 바라볼 부분들은 혹시나 LG전자 이번에 저점 매수를 했다, 아니면 조금 저점에 추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계죠. 10만 1,000원입니다. 여기 저항대가 안착을 해야 위로 탄력을 딱 붙습니다. 그러면 다시 10만 5,000원대까지 들어올 텐데, 그 전 단계에서 약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저라면 10만 1,000원대 부분 정도까지 쓱 들어왔는데 거기서 저항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싸게 샀던 부분들, 아니면은 크게 물량 부담이 없은, 그러니까 단가가 그렇게 크게 뭐 약보합 아니면 또 약손실 뭐 강수익 이 정도쯤이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서 추세 쪽으로 확 돌아가기에는 거래나 동향대를 좀 더 체크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농업 관련된 쪽이 강합니다. 네. 대동. 대동. 저희가, 지난번에 가치투자 데일리 시황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왜 가치투자를 봐야 되는 이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자리들,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자리들에서 싹 올라오는 거, 이런 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815 모니터의 장중엔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패턴 나오는 것들 눈여겨본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상한가 비슷하게. 특히 이번에 좀 억울했어요. 나도 로봇 관련된 쪽,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 충분히 있는데, 게다가 최근 들어서 수출 전환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왜 못 가느냐 라는 쪽에서 이런 게 한 번에 변화가 나온 모습들, 좋습니다. 게다가 그런 얘기 드렸죠. 농번기 때, 농번기? 이거 맨날 까먹어요. 좀 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농활기라고 그러네요? 어지럽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또 여름을 대비해서 약간 좀 위축될 때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농업 관련주들 찾아보자라는 아이디어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은, 다시 한번 전고점대 부근 19,000원대 부근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일단 챙기는 게 좋겠죠. 챙겼다가 다시 흐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돼 가는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오늘은 전선 쪽에서 LS전선 아시아가 뜹니다. 지금까지는 LS 머트리얼이 중심을 잡고 움직였었는데, 이쪽이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썩 부각을 못 받고 있죠. LS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확인하겠죠. 단기 동평유선 그러면 43,000원대 부근, 이 정도 부분까지 지지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두로, 두산 로보틱스, 이쪽도 지금 오늘 약간 고점에서 묵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똑같이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1만 3, 4천원대 정도까지는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단기 이동평균선 지지하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까 두로가 아니라 레보로 움직이더라고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움직이는데 단기 저항권에 딱 걸립니다. 그랬다가 움직였던 부분들. 근데 아마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레인보우 쪽으로도 약간 좀 더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레인보우를 조금 더 챙겨보는 전략들이 낫지 않나 하는 쪽인데,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공기청정기 이거는 영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출산 장려직 쪽, 엔젤 산업 쪽의 종목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갑자기 삼성출판사가 급등. 이유가 뭘까 봤더니, 특히 아까 보니까 더 핑크 폰 컴퍼니, 이게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아기상어가 만들어낸 게 돈을 그냥 쑥쑥쑥. 근데 만약에 이게 상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며칠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즉, 요즘처럼 IPO 잘하게 되면 주가 쭉쭉 가. 우리 준비했던 거 하자. 토스가 그랬죠. 야 놀자,
토스, 이번엔 아기상어의 핑크퐁 컴퍼니,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대거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지분 갖고 있는 회사, 관련주들이 이렇게 탄력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대한민국은 왜 맨날 좀 된다 하게 되면은 들어와서 IPO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덩치가 커진다? 증자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시장 큰 그림상으로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장이면은 다 소화하겠죠. 근데 대한민국 증시가 그런 시장입니까?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오늘 특별하게 또 강한 섹터들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또 토스 관련된 쪽은 오늘도 이월드가 강합니다. 근데 갭상승해서 저기 쭉 달렸다. 그러면은 조금 좀 부담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짧게 대응하는 정도밖에 뭐라고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들어오고 있고 로봇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동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레인보우라가 움직이면 뉴로메카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뉴로메카가 조금 셉니다. 근데 이거 뭐 중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들은 앞으로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잘 갔던 두산 로보틱스가 더 조정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나머지 쪽에서는 뭐 크게 나오는 게 없는데 건설기계 어제까지 강했는데 오늘은 또 조정 받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산 마켓이 제일 셀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거기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조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아가 벌써 가다가 오늘은 다 밀렸네요. 근데 지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그렇게 저평가인데 나도 좀 가야지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개를 들고 어제 보니까 서현이와 뭐 또 화신 그리고 또 SL 이런 종목들 화신은 가다가 다 밀렸네요. SL은 또 가면서 좀 견조하지만 이런 쪽도 부담을 떨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똑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 플레이는 물론 기아를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약간 이런 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현대위아 많이 챙겨보는데 추세는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아니면은 뭐 덕양산업 요즘 주가 흐름들 오늘 가다가 또 밀렸네요. 이런 것들 덕양산업은 약간 좀 이렇게 되면은 매물 부담이 좀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뭐 서현이와 뭐 아니면 화신 이런 것들도 뭐 체크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한번 잠깐 볼까요? 대형주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단 어제 너무 오버했다 조정 그런 쪽에서 그나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관련 쪽들도 실망 그런 쪽인데 지금 포스코 DX는 이거는 뭐 이제 자리는 괜찮았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 패시브 자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찍었던 종목이 알테오젠. 찍긴 뭘 찍습니까? 이 자리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알테오젠. 두 번째가 삼천당 제약. 요즘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런저런 걸 조금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이 조금 패턴들이 괜찮다라는 쪽에서 보고 있는 쪽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알테오젠은 브라보.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쪽이 고개를 좀 들면서 나오는 변화, 혹시 셀트리온이 지금 합병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좀, 셀트리온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이쪽으로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변화가 나올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흐름들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이 조금 묵직하긴 하네요. 근데 단기 동평균선입니다. 여기서 지지권 맞추고 돌아가는지, 셀트리온이 강하면, 헬스케어가 거래가 정지가 된 마당에 그리고 또 셀트리온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오히려 좀 같이 가볍게 움직이지 않나 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나오는 종목들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묵직했던 HK 이노엔도 이 자리 지키기 시작하네요. 4만 원만 잘 지키면 레벨업 되는 과정들 서서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체크해 될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살짝 고개를 듭니다. 포퓨나 AB 두 가지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쪽에서의 흐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약간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랜만에 또 고결되네요. 오늘 아침이 중요한 자리였었네요. 여기 지지하고 돌린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봤었을 때 아마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함께 우리도 같이 좀 올랐다. 최근 들어 2600선까지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하루 만에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조금 들어가고 있다. 이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 과정들을 지켜보시되 어떤 일정과 관련된 짧은 단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 시장이 제대로 돌파가 못 돼서 좀 묵직하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2590, 2570 안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선 내가 필요한 종목들, 내년을 바라보면서 살만한 종목들, 특히 뭐 지금 무리해서 배당 관련된 종목들 들어가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 가서 다시 배당량이 나와도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전략은 무리해서 지금 배당 좀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그래도 해볼 만한 종목들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거기서 액션을 취해가는 단계 이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가치 투자의 데일리 시황 마치겠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잘 쉬시고 저희도 또 데일리 시황에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 감사합니다. 예.